은퇴라는 말은 참 묘하다. 오랜 시간 반복하던 일상을 내려놓고 마침내 자유를 얻는 순간일 텐데 막상 그 앞에 서면 자유는 곧 막막함이 되곤 한다. 특히 남자들은 은퇴 후를 꿈꾸며 자주 캠핑카라는 단어를 떠올린다. 자유롭고 낭만적인 삶, 도시를 떠나 자연과 함께하는 여유. 텔레비전 속 누군가는 제주도로, 또 누군가는 설악산 기슭으로 달려간다. 푸르른 바다를 배경으로 한 잔의 커피. 해질 무렵 작은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은 지금껏 쌓아온 삶의 피로를 보상받는 그림 같아 보인다. 그렇게 많은 이들이 은퇴 직후 캠핑카라는 낭만에 매료된다. 퇴직금을 털어 차를 사고 내부를 꾸미고 기름을 가득 채운 채 출발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다. 그 낭만이 3개월도 채 가지 않아 후회로 바뀌는 순간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첫 번째 사례는 62세의 전직 공기업 직원인 박정식 씨 이야기다. 정년 퇴직 후 그는 아내와 함께 전국 여행을 다니겠다는 계획으로 8천만 원 가까운 돈을 들여 캠핑카를 구매했다. 초기엔 모두가 부러워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자주 화제가 됐고 그의 SNS엔 매일같이 풍경 사진이 올라왔다. 그러나 출발한 지 한 달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다. 우선은 화장실 문제였다. 캠핑카 내부에 있는 소형 화장실은 생각보다 불편했고 정비도 까다로웠다. 매번 하수 처리를 위해 정해진 장소를 찾아야 했고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심해졌다. 더 큰 문제는 아내와의 갈등이었다. 하루 종일 좁은 공간에서 부부가 부딪히다 보니 사소한 말에도 예민해졌다. 결국 두 사람은 여행 3개월 차에 갈등이 폭발했고 캠핑카는 고작 10번도 타지 못한 채 중고 매물로 내놓게 됐다. 두 번째는 59세에 퇴직한 강영희 씨의 이야기다. 평생을 간호사로 일한 그녀는 은퇴 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겠다며 정차 기반의 소형 캠핑카를 구매했다. 그녀는 SNS에서 본 홈캠 문화에 흠뻑 빠져 있었다. 처음엔 설렘으로 가득 찼다. 계곡가에 주차하고 라면을 끓여 먹으며 자연을 즐기는 생활.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여성 혼자서 전국을 다니는 일은 생각보다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몇 번의 여행 중 낯선 남성에게 불쾌한 시선을 받기도 했고 한밤중 캠핑장 근처에서 취객이 차량 문을 흔드는 사건까지 겪으면서 공포감이 생겼다. 무엇보다 혼자 운전하고 식사 준비하고 치우는 일이 고된 노동이었다. 강 씨는 집에 있으면 쉬기라도 하지. 캠핑은 끊임없이 움직여야 한다며 결국 캠핑카를 창고에 넣어두고 지금은 다시 도심의 조용한 원룸에서 책을 읽는 생활로 돌아왔다. 세 번째는 65세의 김동만 씨. 그는 부동산 임대 수입이 있어 경제적으로는 비교적 여유로운 편이었다. 그래서 더 과감하게 고급 수입 캠핑카를 들였다. 문제는 그 차량의 유지비와 관리비였다. 처음 캠핑카를 살 땐 큰 돈이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매달 드는 주차비, 보험료, 각종 점검 비용은 예상 이상이었다. 특히 주행 중 생긴 잔고장 문제로 몇 차례 정비소를 들락거리며 추가 지출이 쌓였다. 차량 내 전기 설비나 수도 사용과 관련된 고장은 일반 정비소에서 손보기도 어려워 전문 업체를 찾아야 했고 그때마다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을 웃도는 비용이 발생했다. 김 씨는 차라리 해외 패키지 여행을 다니는 게 훨씬 싸다고 말하며 이제는 캠핑카 대신 크루즈 여행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은퇴 후 캠핑카 생활에 대한 낭만적인 기대를 가졌다는 점이다. 하지만 실제로 캠핑카는 작은 주택이 아니라 작은 차량일 뿐이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일은 단순한 여유가 아닌 고단한 노동에 가깝다. 하루 세 끼를 해결하고 전기와 수도를 공급받고 때로는 아무런 보호 없이 외부 환경에 노출되어야 하는 생활. 은퇴 후 더는 일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기대했지만 캠핑카 안의 삶은 또 다른 생존의 연장이었다. 물론 캠핑카 생활이 모두에게 나쁘다는 건 아니다. 분명 그 안에서 만족을 찾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단순히 멋져 보이니까 남들도 하니까라는 이유로 캠핑카를 덜컥 사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퇴직금이라는 소중한 자산을 한 번의 결정으로 날릴 수도 있고 이후의 삶에 다시 발을 디딜 여유조차 없을 수 있다. 은퇴는 새로운 시작이지 새로운 소비가 아니다. 새로운 공간에서의 삶은 철저한 현실, 인식과 계획이 있어야 가능하다. 낭만은 상상 속에선 언제나 아름답지만
현실은 준비 없는 낭만을 가혹하게 부순다. 그렇게 또 한 번 캠핑카는 도로 위에서 유턴하고 만다. 은퇴 후 캠핑카를 구매하고 3개월 만에 후회하게 되는 사람들 사실 적지 않게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유튜브 영상이나 SNS 속 사진만 보고 저게 내 미래다라고 확신을 하시기도 하죠. 하지만 막상 그 캠핑카 문을 열고 몇 날 며칠 아니 몇 달을 살아보면 다르게 느끼게 됩니다.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단순한 기분의 변화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즉, 캠핑카 생활이 한국이라는 사회 환경, 그리고 은퇴자의 실제 생활 방식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캠핑카가 이동식 집이라면 편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집이 아니라 이동식 차량입니다. 즉, 주거 환경으로 쓰기엔 제한이 많은데 생활은 계속 유지돼야 하니 그 사이에서 오는 불편함이 상당합니다. 좁은 공간에서 둘이서 움직이는 게 쉽지 않아요. 거기서 요리도 하고 씻기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자야 하잖아요. 특히 은퇴 후 캠핑카를 타고 다니는 연령대는 대부분 60대 이상인데 이 나이에는 신체적으로 유연하지 않기 때문에 캠핑카 안에서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피곤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불편한 잠자리나 배설 문제는 그냥 견디기 어려운 수준일 수 있어요.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비용입니다. 흔히들 캠핑카 한 번 사두면 더 이상 큰돈 쓸 일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차량 자체에 들어가는 보험료, 주차비, 관리비 외에도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정비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거기에 캠핑카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죠. 집의 마당이라도 넓게 있지 않으면 유료 주차장에 세워야 하는데 이 비용이 수도권 기준으로도 적지 않게 나옵니다. 고급 수입 캠핑카라면 부품 수급도 어렵고 고장이라도 나면 정비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어요. 이러면 도리어 집에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 스트레스만 쌓입니다. 또 은퇴자들의 건강 문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캠핑을 하려면 운전해야 하고 설치하고 정리하고 끊임없이 신경 써야 하는데 이게 전부 체력입니다. 처음 한두 번은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반복되면 분명히 지칩니다. 게다가 잠을 푹 자기 어렵고 음식도 마음껏 못 챙겨 먹다 보면 몸도 금방 상하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낭만을 쫓아 떠났다가 병원비만 늘어나는 구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캠핑카에 끌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은퇴 후 자유를 상징하는 이미지이기 때문이죠. 더 이상 상사 눈치 안 보고 시간 맞춰 출근 안 하고 원하는 곳으로 떠날 수 있다는 느낌. 그러나 문제는 자유 뒤에 따르는 책임과 수고를 미처 고려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유롭다는 건 결국 모든 걸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캠핑카 안에서는 아무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물이 떨어지면 내가 받아야 하고, 하수가 차면 내가 비워야 하고, 전기가 끊기면 내가 어떻게든 해야 해요. 그리고 이게 반복되면 지칩니다. 결국 그 지점에서 낭만은 현실에 밀려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또 하나, 심리적인 요인도 큽니다. 은퇴 후 가장 무서운 건 사실 외로움입니다. 캠핑카는 혼자 있거나 둘만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환경이거든요. 대화도 줄고 누군가와 부대끼는 일도 줄어요. 처음엔 그게 좋아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적막감에 지칩니다. 특히 도심의 편리함과 사람 냄새에 익숙했던 분들에게는 캠핑카 안의 고요함이 결코 편안한 고요가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소외감이나 쓸쓸함이 더 짙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캠핑카를 단순히 낭만으로만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철저하게 현실적인 관점에서 따져보고 적어도 한두 번은 장기 대여 서비스를 이용해서 캠핑카 생활을 체험해본 다음에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특히 부부가 함께 하실 계획이라면 더더욱 중요한 게 생활 방식의 궁합입니다. 캠핑카는 이동식 좁은 공간입니다. 평소에도 서로 배려가 잘 되는 부부가 아니면 금세 갈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갈등은 집이 아니라 차량 안에서 도망칠 수 없는 공간 안에서 터지기 때문에 훨씬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사람들은 캠핑카를 타고 어디론가 떠나면 인생이 바뀔 거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사실 인생은 장소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바뀝니다. 캠핑카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 도구가 내 삶에 도움이 되는지 혹은 불편을 주는지는 결국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꼭 캠핑카가 아니어도 은퇴 후의 삶은 충분히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가끔은
도서관이나 공원 벤치가 캠핑카보다 더 큰 여유를 줄 수도 있어요. 은퇴 후 중요한 건 자기 삶의 리듬을 찾는 겁니다. 캠핑카를 살 것인가 말 것인가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이 리듬을 찾지 못한 채 남들이 하는 걸 좇다 보면 어느 순간 은퇴 후 삶이 더 피곤해질 수도 있어요. 이제까지 일하느라 바빴던 분들이라면 은퇴 후는 조금 더 천천히 생각하고 천천히 선택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인생의 마지막 챕터는 누가 써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써내려가는 거니까요.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충분히 경험하고 느끼면서 자신만의 은퇴 삶을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낭만이 현실이 되려면 반드시 그만한 준비와 인식이 따라야 한다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